안녕하세요. 이전 세 번째 영상을 보셨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역전파 알고리즘에 대해서 직관적인 설명을 드렸었죠. 이번에는 조금 더 수식적으로 관련된 미적분 내용을 다뤄보죠.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 헷갈리신다면 당연한 겁니다. 복잡한 내용일 때는 좀 멈추고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목표는 머신러닝에서 네트워크를 훈련할 때 사용되는 미적분의 연쇄 법칙, 즉 체인룰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보통 미적분 수업에서 배우는 방식이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미적분이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다음에 제가 준비할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아주 간단한 네트워크에서부터 시작해볼까요? 각 레이어에 단 하나의 뉴런만 있는 간단 그 자체인 네트워크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3개의 가중치, 웨이트와 3개의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죠. 이때 비용함수가 이 변수들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걸 알 수 있다면 어떻게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바꿔야 비용함수를 가장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지 알 수 있죠. 우선 마지막 두 뉴런 간의 연결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레이어를 L이라는 첨자로 표현해보죠. 마지막 뉴런은 AL입니다. 이전 뉴런의 활성화는 L-1로 표현되겠죠. 이건 지수가 아니라 인덱싱 방법인데요. 아래 첨자는 나중에 다른 데 쓸 거라 남겨두겠습니다. 이제 이 네트워크를 훈련할 때 마지막 활성화 값을 맞춰야 하는 정답, 그 정답을 y라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 y는 0이나 1이 될 수 있겠죠. 이 네트워크의 비용, 즉 코스트는 AL에서 y를 뺀 값의 제곱이었죠. 이 첫 번째 훈련 데이터로 구한 비용을 C0로 표현하겠습니다. 마지막 뉴런의 값은 WL로 표기한 마지막 가중치, 즉 웨이트에 이전 뉴런의 활성화 값을 곱하고 BL이라는 바이어스 값을 더한 값일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값을 시그모이드나 렐루 같은 비선형 함수를 통과시켰었죠. 이 모든 가중합을 Z라고 표시해보죠. 몇 번째 레이어인지는 똑같이 위첨자로 적겠습니다. ZL이 되겠죠. 복잡해 보이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가중치와 이전 뉴런의 값과 바이어스를 가지고 계산해서 Z를 구하고 이걸 통해서 A를 계산한 다음 정답 Y를 가지고 비용을 계산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두 번째인 A의 L-1도 똑같이 해당 레이어의 가중치와 바이어스의 영향을 받지만 지금은 잠깐 제쳐두죠. 모든 것들은 다 숫자입니다. 각각 자기만의 수직선 위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비용함수가 가중치 WL의 변화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알아내는 거였죠. 이걸 고수같이 말하면 C를 WL에 대해 미분한 값입니다. 델타 W라는 건 W를 아주 조금 움직인 것, 예를 들어 W를 0.01 정도 바꾼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델타 C는 그로 인한 비용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할 건 바로 이 변화들의 비율이죠. 개념적으로는 WL의 작은 변화가 ZL의 변화를 일으키고 이는 다시 AL에 영향을 줘서 최종적으로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걸 다시 고수처럼 쓰면 ZL의 작은 변화와 W의 변화 비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ZL의 작은 변화로 인해 발생한 AL의 변화 비율과 AL의 작은 변화로 인한 최종 비용이 얼마나 변하는지에 대한 비율을 고려하면 되겠죠. 이게 바로 연쇄 법칙, 체인 룰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율을 곱하면 WL의 작은 변화가 C에 얼마나 민감한지 알 수 있죠. 지금 화면에 기호들이 가득하죠? 잠시 화면을 멈추고 천천히 이해해보세요. 자, 이제 실제로 미분을 한번 출해보죠. AL에 대한 C의 미분은 2 곱하기 AL-Y죠. AL은 네트워크의 출력이고 이 출력값이 목표값, 즉 정답과 얼마나 다른지에 따라 이 값이 달라질 겁니다. 따라서 출력이 크게 벗어나면 조금만 바꿔도 최종 비용 함수에 큰 영향을 미치겠죠. AL에 대한 ZL의 미분은 우리가 선택한 비선형 함수, 예를 들어 시그모이드 함수의 미분입니다. ZL에 대한 WL의 미분은 지금 예제에서는 AL-1이 되겠죠. 공식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 의미를 놓치기 쉬운데요. 잠시 멈추고 한번 이해해보세요. 마지막 미분에서는 작은 가중치 변화가 마지막 레이어 ZL에 미치는 영향이 이전 뉴런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발화하는 뉴런은 함께 연결된다는 개념이 이래서 나왔던 거죠. 지금 계산한 건 딱 하나의 훈련 데이터로 구한 비용을 가지고 계산한 겁니다. 전체 비용 함수는 여러 훈련 데이터의 비용을 평균 내기 때문에 그 미분은 모든 데이터에 대해 각각의 미분값을 구한 뒤 평균 내는 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시로 계산한 건 모든 가중치에 대한 편미분 결과죠. 모든 그레디언트 벡터의 일부분인 겁니다. 가능한 편미분 중 하나일 뿐이지만 이것만 알면 절반 이상을 아는 겁니다. 바이어스에 대한 민감도도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서 del G, del W를 del G, del B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공식에서 이 미분값은 1이 됩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전 레이어의 활성화에 대한 비용 함수의 민감도도 한번 구해볼까요? 바로 AL-1에 대한 거겠죠? Z가 이전 활성화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나타내는 값은 Z를 AL-1로 미분한 가중치 WL입니다. 물론 이전 레이어의 활성화 값인 AL-1을 저희가 직접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 편미분 값도 구해야 합니다. 연쇄 법칙, 체인룰을 가지고 적용하면 이전 가중치와 바이어스에 대한 비용 함수의 민감도를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예시만 보시면 레이어당 뉴런이 하나밖에 없어서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네트워크는 뉴런이 많고 복잡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근데 뭐 레이어에 뉴런을 더 추가해도 딱히 달라진 건 없어요. 그냥 좀 많은 뉴런들이 있을 뿐이죠. 단순히 AL이 아니라 그 레이어의 어느 뉴런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래 첨자를 추가해보죠. AL층을 인덱싱할 때는 K를, L층을 J를 사용해보죠. 비용을 계산할 때는 원하는 출력과 마지막 층의 활성화 간의 차이의 제곱을 다 더하면 됩니다. 그랬었죠? 이건 AL에서 YJ를 뺀 값을 제곱해서 모두 더하는 걸 의미합니다. 가중치가 많아질수록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인덱스가 필요해집니다. 한번 K번째 뉴런과 J번째 뉴런을 연결하는 가중치를 WLJK라고 부를게요. 인덱스의 순서가 뒤집힌 거 아니냐고요? 사실 일부에서 다룬 가중치 행렬 인덱싱과 똑같습니다. 똑같이 가중합을 Z라고 부르고 마지막 층의 활성화에는 Z의 액티베이션 펑션, 예를 들면 시그모이드 함수 같은 걸 통과시킨 값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건 레이어당 하나의 뉴런을 사용했을 때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인덱스가 조금 더 복잡해진 것 뿐이죠. 실제로 특정 가중치에 대한 비용 민감도를 보여주는 연쇄 법칙, 체인룰의 미분도 거의 동일합니다. 한번 화면을 잠시 멈추시고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딱 하나 달라지는 부분은 L-1층의 활성화 값에 대한 비용의 미분입니다. 왜냐면 이제는 뉴런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비용 함수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즉 AL0에 영향을 주어서 비용에 영향을 미치고 AL1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영향을 모두 합해야 하는 거죠. 뭐 이게 답니다. 다른 건 딱히 더 없죠. 비용 함수가 마지막에서 두 번째 층의 활성화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알 수 있다면 그 층으로 들어가는 모든 가중치와 바이어스에도 똑같은 과정을 적용할 수 있죠.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스스로에게 칭찬하셔도 됩니다. AI 훈련의 기본 중인 기본인 역전파, 즉 백프로파게이션을 이해하신 겁니다. 이렇게 구한 미분값은 우리가 네트워크의 코스트, 즉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어디로 하강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네트워크를 훈련할 수 있게 해주죠. 뭐 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찬찬히 살펴보면 매우 간단합니다. 재밌죠? 저는 재밌습니다.